가구를 옮기는 과정에서 긁히면 안 되기 때문에 운반은 항상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마지막은 사람이 직접 들고 조심스럽게 옮겨야 합니다. 오늘의 첫 작업은 창틀을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요 창호제 가는데요. 네. 이제 여기는 이제 들창 이렇게 아. 창을 드는 식으로 이제 창틀입니다. 이게. 장틀. 네. 창의 사이즈와 나무 틀의 크기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이즈를 꼼꼼히 체크하며 작업이 진행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이 아파트 한 면을 모두 차지하고 있어 크기가 상당해 작업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전방 창호 네. 왜 그 삼각형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 지금 조립해가지고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저 앞에요? 네. 밑에는 하부는 미석 이분이 들어가고 네. 위에는 들창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멋스럽게 보이겠죠. 창틀의 조립을 끝낸 후 접착제를 바르고 있는 작업자. 자칫 나무가 기존에 있던 창틀에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안전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접착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같은 나오면은 이 오공 본드 있잖아요. 네. 목공이 본드를 바르면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특히 실리콘 쏘면은 다 잡혀요. 나무 창틀의 무게는 50kg, 길이는 5.2m나 되기 때문에 작업자 셋이 함께 해야만 설치가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인테리어 과정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나 안전, 끝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무거운 창틀을 설치하는 작업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구조물 설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바닥에 나무 틀을 세우고 있는 작업자.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툇마루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툇마루요? 예, 합판을 세워놔야지만 네. 나중에 안 퉁퉁거리고 변형이 안 옵니다. 툇마루가 주는 정서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전통 한옥에선 야외에 설치되어 있던 마루를 요즘엔 경치를 볼 수 있는 창가 근처의 실내로 들여와 설치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서랍 들어가니까 좀 약하니까 이거 좀 보강해 주려고. 아, 여기 밑으로 서랍이 서랍이 들어가요? 예, 그렇죠. 이 공간을 그러니까 안 보이고 다 쓰는 거네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많이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네. 옛날에는 칸마루 같은 거 앉으면 그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 안 하고 좀 다양하게 전부 다 이제 다 쓰니까. 아, 수납 공간으로? 네. 공중에 떠있는 툇마루의 특성상 아랫부분은 비어있기 마련인데 빈 부분은 수납 공간으로 활용. 공간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통나무를 사용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뒤틀리는 현상이 자주 생겨 요즘 한옥 인테리어에선 통나무 대신 실용적인 짧은 원목 마루 판자를 사용해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고무. 아, 고무예요? 좀 이렇게 좀 단단한 고무. 마감이기 때문에 만약에 때렸을 때 그 네. 충기구에서 찍히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격을 흡수하면서 밀착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소재의 그런 방식으로. 나무 마루 판재 사이가 들뜨거나 벌어지면 틈으로 먼지가 들어가 지저분해지기도 할 뿐더러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수 있어 판재 사이가 뜨지 않게 촘촘히 붙여줘야 합니다. 툇마루 설치 작업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툇마루를 이제 그러니까 집안 안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창가 쪽에 둔 거고. 그렇죠. 뷰가. 그러니까 이게 뷰가 좋으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층 건물에서는 이게 하나 이제 그 자기 앞마당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앞마당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차 한 잔 마시거나 아니면 뭐 놀기도 하고 아니면 담소도 나누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분은 아예 잠깐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예. 원목이니까 되게 편안하거든요. 이제 창문 설치 작업도 마무리에 들어갑니다. 전통 한옥에선 무더운 여름철 밖에 있는 공기를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용도로 사용했던 들창을 요즘엔 환기뿐만이 아니라 멋스러운 모양의 인테리어용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해도 나중에 가면 걸고 나면 다 모양이 멋있으니까 다들 이제 걸리고 나야 이제 좋아합니다. 바람이 확 들어오시네요. 예. 들창을 통해 문 밖에 있던 자연이 집 안으로 기분 좋게 들어옵니다. 다음은 한옥 인테리어 공사 중 가장 큰 작업 중의 하나인 석가래 설치. 한옥은 100% 수작업으로 맞춤 제작하기 때문에 일반 시공보다 까다롭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특히 석가래는 무거운 나무를 천장에 붙여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지금 석가래 모양을 만든 거예요. 심플하게. 아, 네, 이제 느낌만 주는 거예요. 느낌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작업을 한 겁니다. 한옥의 느낌을 좀 살리는. 그렇죠. 최대한 한옥의 느낌을 주고 편안하게 또 온화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옥 디자인은 공간의 조건에 맞춰 설계되기 때문에 층 높이가 낮은 옥탑의 특성상 통나무보다는 납작한 형태로 설치되었습니다. 이번엔 미닫이 문 설치입니다. 바닥 레일 작업을 끝낸 작업자가 머스런 모양의 거북 등살 창호를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거북 등살 창호는 복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어 많이 선호하는 문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즘 미닫이 문 제품은 예전 한옥에서 쓰던 것과는 달라진 점이 있다는데요. 어떤 것이 달라진 걸까요? 여기 보면은 네, 구멍. 조절 장치예요. 네, 십자 드라이브 하나 있으면 네. 여기서 돌리면 앞뒤로 이거 움직여요. 아, 그리고 여기 얘는 이제 그 상하. 네, 그러니까 수직을 잡는 거죠. 네. 얘는 수평을 잡는 거예요. 수평을.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틀어져 전문가가 와야만 수리할 수 있었는데 이젠 누구나 간편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십자 드라이브 하나만 있으면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편해졌네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되게 불편한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좀 실용적으로 좀 쓰기 편하게. 한옥은 스타일은 살리고 편리함은 개선되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옥 인테리어의 마지막은 조명입니다. 한옥에 어울리는 모양으로 모두 수작업으로 맞춤 제작되어 설치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공간을 충분히 있잖아요. 네. 비출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로 해놓는 거죠. 간접등은 이제 이렇게 한지를 많이 발라놓죠. 한지, 창호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조명 문살을 그냥 끼워 넣는 작업자. 자서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모든 게 이제 탈 부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있잖아요. 네. 바꿀 수가 있어요. 살 형태를 갖다가. 네, 주동 겹죠. 네.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주등과 보조 등을 선택적으로 켤 수 있게 설치합니다. 한옥의 조명은 음영이 부드럽고 안정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간접 조명이 선호되는데 한지의 두께와 겹수에 따라 다양한 밝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명 설치를 끝내고 작업자가 또다시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뭘 만들고 있는 걸까요? 분전함에 쓸 문짝입니다. 분전하네요. 예, 전기 분전함. 전기 콘센트나 차단기 등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으면 보기 흉하기 때문에 앙증맞은 한옥 소품을 활용해 벽에 달아줍니다. 이 경첩이 우측용, 좌측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꽂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수리도 편하게. 덮개를 달아주니 지저분하고 보기 싫었던 부분이 훌륭한 인테리어로 완성됩니다. 이제 한옥 실내 인테리어 작업의 끝이 보이고 작업자들은 마무리 작업에 한창입니다. 그런데 문이 좀 특별해 보이는데요. 세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안 보는 부분. 그 부분에도 포인트를 들어가게 되면 이 집이 살지 않습니까?
사기 일반 때문에 문을 달아도 되는 거죠? 예, 되는데 조금 이제 포인트를 주는 거죠. 더. 여느 아파트와 같은 평범한 인테리어의 아래층과는 달리 옥탑은 멋스러운 한옥 스타일로 재탄생했습니다. 지극히 서양적인 건축 구조물인 아파트 안에 우리의 한옥이 오롯이 들어가 앉았습니다. 멋스러운 모습은 예전 그대로지만 곳곳에 생활에 편리한 구조로 바뀐 아이디어들까지 눈에 띕니다. 한시적인 느낌을 많이 받기 위해서 네? 이런 포인트를 했죠. 이런 포인트 창호. 이게 국가쌀이거든요. 네. 네. 근데 열면은 여기 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사진이나 뭐 좋은 글귀나 뭐 그런 걸 설치가 되겠죠. 이번 한옥 인테리어의 포인트, 전면 창입니다. 가지런한 창살이 달린 미닫이 문을 여니 아름다운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들창. 앞으로 이 창문과 텐마루가 가족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면은 이제 여기도 한번 들어가 봐줄래요? 문을 여니 꽤 커다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저 끝에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안쪽까지 다 연결이 돼 있죠. 이 공간은 밖에 두면 지저분한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창고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깊이가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웬만한 손을 다 다니까 네. 짐 보관하기 좋습니다. 전통의 멋은 살리면서 세련되고 편리하게 만들어진 자연 친화적인 한옥 인테리어가 완성되었습니다. 자기들만의 뭐 쉼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한옥이 더욱더 이렇게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한번 이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의 한 공장. 작업자가 사람 키만큼 큰 사각형 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하려는 것인가 하고 보았더니 마당에 쌓여있던 흙을 채에 거르기 시작합니다. 푸고 계신 게 뭐예요? 황토요. 황토요? 예. 돌덩어리 들었으면 미장하면 튕겨지니까 그래서 이제 굵은 거 홀로내는 거죠. 한 2톤 들어가 2톤 이상 들어가죠. 2톤이요? 예. 2톤을 다 이렇게 걸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곳은 황토 실내 인테리어에 쓰일 반죽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황토에서 돌을 걸러내는 작업을 끝낸 작업자가 작두로 무언가를 열심히 자르고 있습니다. 코코넛 줄기예요. 이거 우리가 이제 미장한찌개 집 옛날 집 넣는 거 대신 집 대신 넣는 거예요. 집은 이제 굵어가지고 또 그 중간에 안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미장하면서 누르면은 딱 눌러졌다가 미장이 마르면서 다 이제 그 펴진다고 그게요. 다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면은 전부 이제 집 위에 백같으로 튕겨져 나와 있죠. 예전엔 흙이 갈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볏짚을 넣었는데 요즘은 코코넛 줄기를 사용합니다. 볏짚 마디가 있어요. 마디를 기존 이제 짜게 보면은 거기는 파란 곰팡이가 있어요. 파란 곰팡이요? 예, 잘 마른 것도 파란 곰팡이가 다 있다고. 그것이 여름철에 습기가 많으면은 곰팡이가 거기서 발생을 해요. 아, 얘는 없어요, 그런 게? 그런 게 없지, 그건. 마디가 없어서. 네. 비싸지만 코코넛 줄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볏짚에 비해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흙을 잘 엮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업 중 갑자기 소나기가 내립니다. 너무 어렵지.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다음 날 다시 찾은 경기도 양주시의 황토 반죽 제작 공장. 어제 갑작스러운 비 때문에 못한 작업이 다시 진행됐습니다. 이 상태로다가 미장에 들어가면 이게 그냥 튕겨지죠. 황토 몰타 속에 섞여야 되니까 이걸 지금 풀 거예요. 물에다 불려가지고서 흙 풀어지듯이 풀어줘요, 이것도. 흙 풀어주듯이요? 예. 코코넛 줄기는 결대로 가늘게 풀어줘야 황토와 잘 섞이기 때문에 미리 물에 불려 풀어줘야 합니다. 어제 비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해 작업 스케줄이 급한 작업자가 서둘러 다음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커다란 솥에 물을 붓더니 하얀 가루를 가져와 풀기 시작합니다. 지금 봐서는 뭘 만들려고 하는지 도통 감이 오질 않는데요. 찹쌀 풀을 넣어요. 황토 이제 강도도 높이고 말랐을 때 강도도 높이고 접착력도 있고 그러라고 이제 저기 쓰는 거예요. 찹쌀을 쓰는 거예요. 찹쌀풀은 황토 반죽을 벽에 바를 수 있는 점도로 맞추기 위해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찹쌀풀과 잘 풀어놓은 코코넛 줄기를 체에 걸은 황토와 잘 섞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농도인데 너무 되면은 벽이 갈라질 수 있어 적당한 농도로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화학물질이 들어가거나 천연 재료지 뭐 다른 거나 없는 거지. 그러니까. 황토와 물, 코코넛 줄기, 찹쌀풀 등 천연 재료로 만든 황토 반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황토 반죽을 소분해 공사 현장으로 들고 가는 일만 남았는데 보통 공사를 하려면 톤 단위의 황토 반죽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반을 해야 하는 양이 상당합니다. 이 무거운 거를 아파트 옮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그 용기다가 딱 들고 다녀야지. 가서 요거보다 작은 데다 쏟아가지고 다시 또 이 믹서를 한번 하지. 그래가지고 발리지. 상자 하나당 무게가 37kg 정도 되기 때문에 하나를 드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황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 작업자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내려놓는데 자세히 보니 거대한 플라스틱 그물망입니다. 그 끈을 끌어가지고 뒤에서 묶어버리세요. 미장하기 전에 또 이제 거기다 그물 치는 거, 망 치는 거, 망 쳐야 되고, 벽지 제거해야 되고, 천장에도 합판 붙여야 되고. 황토 실내 인테리어는 보통 3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대공사인데 황토 반죽 미장을 하기 전에도 다양한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살면서 이제 이 공간만, 거실 공간만 이제 하는 거죠. 거실 공간만요? 예. 가족들이 제일 많이 머무는 공간인 거실을 황토 인테리어로 바꾸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황토 반죽의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선 벽지를 뜯는 작업과 벽과 천장에 붙어있는 구조물들을 모두 뜯어내는 것이 필수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구조물들이 붙어있고 천장에는 조명까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꼬박 5시간 이상이 걸리는 고된 작업입니다. 한쪽에선 작업자가 돌돌 말려있는 물건의 포장을 벗기고 있습니다. 거기 주방 덮어주려고요. 아직 이사간 지가 아니니까. 이사간 지가 아니고 저거 나중에 다시 쓸 거니까. 철거 작업 중 날리는 먼지를 막기 위해 가구는 꼼꼼히 비닐로 막아놓습니다. 철거가 끝나자 나무판을 들고 오는 작업자. 접착제를 골고루 발라 천장에 붙입니다. 방금 깔끔하게 벽지와 구조물들을 떼어냈는데 다시 나무판을 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고정하고 힘 받으라고 석고에는 힘을 못 받으니까 한판 쳐주는. 다음 작업은 벽에 그물을 붙이는 작업입니다. 흙 바르기 위해서 골조를 다시 한다면 되죠. 이 벽은 지금 소용없어요. 이 벽에다가 이제 바르면은 바로 말르면서 바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이로 다 흙이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이거 세다가 뜯으면 못 뜯잖아요. 이거 안 뜯었잖아요. 사람이 뜯어다 뜯으니까 흙이 뒤로다가 떨어질 이유가 없죠. 평생가도.
그물망 틈 사이로 못이 빠지지 않게 동그란 나사바지를 낀 못을 박아 고정을 해줍니다. 천장 그물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못을 여러 번 박아줘야 하는데 이유는 그물망이 조금만 처져 있어도 황토 반죽이 무너져 내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공사 둘째 날 아침, 공들여 만든 황토 반죽 2톤이 도착했습니다. 미장할 거예요 이걸다가. 미장이 오늘? 예. 두껍게를 못 발라요. 두껍게 바르면 처져가지고 그래서 한 번에 발라 한 번 1차 미장에서 말려가지고 예. 다시 2차 미장 들어가요. 반죽 한 통에 40kg 가까이 나가 옮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미장의 첫 번째 과정은 다시 황토 반죽을 섞어주는 작업입니다. 해놔서 물이 떠나요. 물 떠나요. 물하고 같이 이제 섞으려고. 운반하는 동안 무거운 흙은 가라앉고 물은 위로 뜨기 때문에 작업 전 다시 한번 반죽을 섞어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약간 거치네요. 네. 약간 거치네요. 약간. 끝이잖아. 네. 아주 부드럽게 되다. 작업이 안 발라지지. 발라지진 않지. 드디어 1차 미장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천장부터 바르기 시작하는데 사다리에 올라가 장시간 위를 보고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목부터 어깨, 허리까지 뻐근해지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매끈하게 1차 미장이 끝난 표면을 긁는 작업자. 표면에 상처를 내주면 2차 미장 시작 밀착이 더 잘 돼 꼭 해줘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황토로 인테리어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알칼리성하고 어떤 수분 흡착 기능, 그리고 그 황토가 이제 활성이 좋아서 이제 미생물 균체를 그냥 흡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미생물을 흡착해서 방출할 수 있는 효과도 있겠죠. 적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바다에 황토를 뿌리는 것도 같은 원리로 황토가 미생물을 흡착해 바다 밑으로 가라앉혀 제거를 해줍니다. 1차 미장 후 3, 4일 정도 건조 과정을 거친 후 2차 미장으로 들어갑니다. 언뜻 봤을 땐 황토 반죽을 그냥 바르는 것 같지만 공간이 생기지 않게 밀착하고 두께를 맞춰서 발라줘야 하기 때문에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서 바르는 이유가 있나요? 12mm 이상을 발라야 되는데 한 번에 12mm 바르면 다 떨어져요. 아 그래요? 네, 떨어지니까 이제 1차 미장하고 2차 미장하는 거예요. 한 번에 두껍게 바르면 흘러내리고 벽 같은 데 흘러내리고 여기서 그냥 떨어져요 자꾸. 피스로 박아가지고 피스로 또 박는다고요? 박아가지고 안 떨어지게 이거 다 떨어져 버리고 피스로 박아야 돼. 2차 미장이 끝난 후 작업자가 또다시 파란 그물망을 천장에 붙입니다. 갈라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지지 말라고. 아니 그럼 저번에 붙였던 나스 있잖아. 그거는 떨어지지 말라고. 갈라지는 것도 방지가 되지만 떨어지지 말라고. 3차 미장은 건조 과정 없이 바로 진행됩니다. 1, 2차 미장과 다른 점은 두께는 얇고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력이 높은 작업자들이 마지막 작업을 맡습니다. 그러면 역할을 바꿔요. 저분 보고 저 초보를 하라고 저기 하라고 이제 이걸 마무리를 다른 사람 바꿔요. 아니 적어도 이 정도 나와줘야 반듯하게. 이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이 정도 해가지고는 이제 안 돼요. 약간 좀 약간 굴곡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런 데만 살짝 걸려야지. 이게 너무 두꺼워 놓으면은 망 효과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거지. 3차 미장 마무리가 제대로 되질 않자 작업자가 예민해졌습니다. 황토 반죽을 바른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힘들지만 다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시 경기도 양주시의 황토 반죽 공장. 작업자가 공장으로 돌아와 다시 황토를 퍼담기 시작합니다. 뭘 하려는 걸까요? 황토 가루 만드는 거예요. 가루. 분말. 황토 분말이. 예. 황토 분말은 인테리어 작업 마지막 단계에서 필요한 재료로 만드는 방법은 반죽을 만들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진행됩니다. 먼저 황토를 물속에 넣고 잘 섞어줍니다. 채로다가 이제 걸러낼 거예요. 여기 통과할 수 있는 물하고 여기 통과할 수 있는 가루만 만들어주는 거죠. 가루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물질을 걸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롭고 힘들지만 일일이 2~3번 정도 황토물을 고운 채에 걸러줘야 질 좋은 황토가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모래 아니에요, 이게. 하루 종일 앉아서 무거운 황토물을 거르는 일은 체력 소모가 많은 힘든 노동입니다. 이렇게 황토를 채에 거르면 상당량의 황토가 버려지는데 그 양이 무려 50% 이상입니다. 보통 1000kg 황토를 거르면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채 500kg도 되질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게 이제 벽지 대용으로다가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고와야죠. 쫙 가라앉고 맑은 물만 뜬다고. 그럼 맑은 물을 따라 내부르면 내불고 이제 그걸 다시 이제 건져가지고 물을 빼는 거예요. 빼서 말리면 건조하는 거예요. 흙이 완전히 가라앉으려면 24시간 이상 걸리는데 한 번에 물을 따라 버리면 황토가 쓸려 나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조금씩 따라내며 침전을 시키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이게 우리가 쓸 거예요. 이게 색깔이 균일하고 이제 황토 색깔이 멋있게 나오게 황토로도만 이제 요 마감하려고 마지막 마감제예요. 그럼 따로 도배를 안 해요? 안 해죠. 도배를 띄웠는데 도배를 하면 되나요? 황토가 그럼 도배가 되는 거네. 아 그러면 마지막 저기가 되는 거죠. 고운 흙만 침전시켜 앙금 형태로 만들어진 황토는 부지포를 깐 넓적한 판에 올려 5일 정도 건조해 완벽하게 말려줍니다. 말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침전시켜가지고 말린 거 아니에요. 이거 다시 이제 분쇄해가지고 또 지난번에 물로 걸던 그걸 채로다 큰 채로다가 해가지고 이제 분말을 얻을 거예요. 큰 분말을 만들어낼 거예요. 황토 분말을. 마지막 황토 마감제를 만드는 것은 손이 참 많이 가는데 이번에는 딱딱하게 건조된 황토를 다시 고운 가루 형태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모래 성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흙 아니에요. 흙이 그냥 뭉쳐진 거 아니에요. 그냥 흙이 굳은 거지 그냥. 거친 면이 하나도 없이 정말 곱습니다. 모래와 돌을 제거하고 말린 황토기 때문에 분쇄기를 통해 갈아내면 흡사 밀가루처럼 곱게 갈려 나옵니다. 황토가루를 만드는 작업을 끝낸 작업자가 다음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솥에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합니다. 마감제에 들어갈 찹쌀풀도 끓여놓고 마지막 재료인 황토를 준비합니다. 무게를 항상 재시네요? 그러면 이게 정확한 거 맨날 똑같은 품질을 유지해야죠. 정확하게. 정확한 양을 측정해서 넣은 황토가루와 찹쌀풀, 송진을 섞어 마감제를 만듭니다. 타거나 누르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끓이는 30분 동안 뜨거운 불 앞에서 내내 열심히 저어주어야 합니다. 이제 마감제가 거의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반죽을 다시 체에 거르는 작업자.
분말 자체가 되게 곱잖아요. 근데 또 채 지금 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프레이로 나가려고 그러면은 네. 이 정도 갖고 못 나가요. 지금 이게 이제 저기랑 풀이랑 저기 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몽우리가 진 거죠. 아 이거를 현장에서 스프레이로 해요? 예, 스프레이로. 황토 마감재 제작 시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고운 입자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걸러주어야 비로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완성이 됩니다. 이제 드디어 오전 내내 힘들게 만든 황토 마감재를 차에 싣고 인테리어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 3차 미장 작업 후 일주일 정도 건조를 했기 때문에 마감재를 뿌리기 좋은 형태로 잘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마르기 전에는 네. 색깔이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마르고 나니까 이제 색깔이 다 틀리잖아요. 그게 균일하게 이제 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묻어나지 않게. 마감재 작업은 미장하는 과정에서 살짝 굴곡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메꿔주고 전체적인 색깔도 동일하게 잡아주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황토 마감재를 분사기에 담아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미장한 황토의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기 위해 코팅을 하는 원리인데 황토의 두께가 고르게 뿌려지는지 확인하면서 꼼꼼하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마감재를 얼마나 잘 뿌렸는지에 따라 작업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작업입니다. 네 번 뿌려야 돼. 4번이요? 예. 보면 걸쭉걸쭉하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게 다 네 번에 한번 쫙 메꿔지고 네. 메꿔지고 그래 색깔이 멋있게 나오고 우리가 떼온 자리 저런데 그런 것도 다 완전히 없어져요. 무려 4번이나 뿌리고 말리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벽과 천장 작업이 끝나자 새로운 작업자들이 공사 현장으로 들어옵니다. 여기도 기죠? 마루 철거하러 왔습니다. 마루 철거요? 예예예. 황토 인테리어의 마지막 작업은 바닥 교체입니다. 바닥을 새로 깔기 위해서는 철거를 해야 하는데 먼저 몰딩을 제거하고 나무판을 하나씩 일일이 해체해줘야 합니다. 원목 마루 깔라고 원목 나무 깔라고 황토하고 궁합 맞아갖고 습도 조절을 제대로 해 정말 잘해요. 그래가지고 장마 기간 동안 이제 들으면은 아주 집안이 상쾌하다고 하죠. 전혀 이제 습기가 없고 그런 거 아주 상쾌해야죠. 정말 모르겠네. 이거 빼면 안 나와? 아 근데 나중에 달기가 힘들어서. 그냥 뺐다 꼈다 하는 거 아닌가? 잠깐만 나와보세요. 싱크대 문을 떼는 것을 보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되려는 강화마루가 들어가 있어. 아 이 밑에도요? 예예. 싱크대 바닥 아래 부분까지 마루가 설치돼 있어 모두 제거를 해줘야 새로 바닥 작업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마루를 떼어낸 후 작업자가 싱크대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다리 밑에 마루 조각을 끼워 넣습니다. 이제 저걸 안 개놓으면 저기 고정되어 있는 데가 좀 내려앉아서 항상 이렇게 개놔야 돼요. 가구가 마루가 깔린 높이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 중 주저앉지 않게 괴어 놓아야 합니다. 마루의 철거가 깨끗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꼼꼼하게 철거를 해줘야 합니다. 5시간에 걸친 철거가 끝이 나고 새로 원목 바닥을 까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쪼그리고 앉아 꼬박 6시간 이상을 작업해야 합니다. 먼저 바닥에 친환경 접착제를 뿌리고 한 줄씩 순차적으로 원목 바닥을 설치하는 순서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바닥 설치 작업이 끝났는데 작업자가 새로 깐 원목 바닥을 갈아내고 있습니다. 방금 새로 설치한 바닥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표면이 지금 이제 안 좋잖아요, 이제요. 여기랑 보세요. 뭐 여기랑 여기랑 차이가. 여기 나이 기호 하잖아요. 여기는 판판하고 이제 이런 것들 다 밀어내는 거죠. 원목 바닥은 설치 후 샌딩 작업을 다시 해줘야 매끄럽게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작업자가 방에서 노란색 액체가 담긴 통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롤러를 이용해 바닥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원목 위에 코팅제를 발라 광을 내주는데 이건 보통의 코팅제와는 좀 달라 보입니다. 콩물입니다, 콩물. 콩물이요? 네. 생콩을 불려가지고 갈아가지고 네. 걸러가지고 네. 그 콩물을 바르는 거예요 지금. 니스 나오기 전에 네. 뭐 옛날 사람들은 다 이거 발랐어요. 자연재료만 사용해 작업한 바닥이 완성됐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황토가 좋다니까 황토집 짓고 나가서 이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뭐 직장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못 가도 그냥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이제 하면은 뭐 한옥 같은 기분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황토 효능도 충분히 볼 수 있어요.